블로그 글 쓰기 귀찮아서 언제나 비디오로 만드는 포프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가끔 사람들이 자꾸만 왜 비디오를 만드는지 물어봐서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옛날에 블로그로 열심히 쓰던 거를 귀찮아서 비디오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할 얘기는 어찌 보면은 또 약간의 뭐 동의를 안 하시는 분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최근에 제가 브렉시트를 봤거든요. 그 영국이 이제 EU를 탈당하는 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제 여태까지 그 브렉시트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하려고 했던 주제가 있는데 이거랑 맞아떨어져서 지금 그냥 하려고 그래요. 아마 제목은 소수 삥뜯기로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일단 브렉시트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냥 최근에 있던 일이니까. 뭐 브렉시트이 나가서 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다 있는데, 저는 솔직히 별로 그거에 동의하지 않고, 저는 그러니까 브린튼이 나가고 싶어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동감이 많이 가거든요. 첫 번째, 뭐 이거를 깊이 들어가면은 막 되게 막 따지고 그래야 되고, 뭐 물론 경제학자가 앞으로 미래가 이제 브리튼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얘기도 여러 가지 있고, 무슨 뭐 국수주의가 아니라 우린 좀 더 큰 공동체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그거는 그냥 옛날에 공산주의를 이렇게 막 선호하던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봐요. 이상적인 얘기. 그래서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브리튼이 왜 결국엔 지네가 나가고 싶어 했나를 따지면, 저는 이유가 보이는 게, 일단은 지금 EU에서 여러 나라 국가가 있잖아요. 거기서 EU에 실제 돈을 더 많이 내는 국가는 10개 남짓으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1위가 제가 기억하기로 독일이고, 아마 2위가 아마 2위가 프랑스일 거예요. 그리고 3위가 영국이고, 뭐 4위가 이탈리인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이탈리는 모르겠다. 재밌는 거는 자기가 낸 돈에 비해 얼마나 혜택을 가져가느냐. 그 퍼센트로 보면은 보통 뭐, 그래, 부자 나라들이 돈 내고 가난한 나라들이 더 많이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독일과 프랑스에 비해 영국이 가져가고 있는 돈은 굉장히 적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뭐 얘기를 보니까 EU 쪽이 뭐 농업 같은 거를 이제 좀 그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줘서, 근데 이제 뭐 독일 쪽이나 뭐 그런 쪽에 농업이 좀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은 돈을 제일 많이 내는 나라기도 하지만 가져가는 것도 퍼센트로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프랑스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고, 영국은 내는 거에 비해 정말 낮았어요. 뭐 리베이트 받는 걸 따져서도. 그럼 결국 뭐냐면, 영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돈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EU라는 공동체. 근데 자기네가 받아가는 혜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그게 싫다, 난 나가야겠다, 그러고 나간 거죠. 어떤 의미에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막 영국을 열심히 깠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니 어차피 걔네가 그동안 자기 쪽에 혜택이 별로 안 온다고, 문제가 있다고 여러 번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너 영국은 돈 잘 버니까 좀 이렇게 해라, 그냥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어쩌면 좀 질질 끌고 간 게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그 영국은 돈을 잘 벌고 있는 소수국 중에 하나였고, 거기서 그러면 그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솔직히 EU하고는 상관이 없었죠. 원래 영국의 경제는 EU 전에도 있었던 경제니까. 그것만 이유만으로 자기는 혜택을 못 보는데 오히려 뭔가를 많이 해주는데, 오히려 그 주변에서 영국에 대해 고마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영국은 너는 당연히 그래야 돼, 이런 식으로 몰아갔고, 실제 영국이 나간다고 했을 때 왜 그러냐고 막 넌 나쁜 짓 하는 거라고 몰아가는 게 되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그 영국의 돈으로 이득을 많이 보고 있던 수많은 나라들, 심지어 독일이나 프랑스도 받아가는 게 많기 때문에 영국보다 이득을 많이 본 거죠. 그 나라들이 오히려 영국을 딸을 시켰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뭐 독일이나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게 영국은 영국 자체에 뭐라 그럴까, 우호국들이 있어요. 옛날에 영국이 식민지로 삼았던 캐나다, 뭐 호주 이런 데를 비롯해서 그런 나라 간의 그 관계가 되게 좋거든요. 그럼 그 나라만 갖고도 얘네는 실제는 무역이 되는, 어느 정도씩 되는 나라인데, 이제 EU에 속한 나라 중에 그런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찌 보면은 자기들 이해관계를 괜히 영국을 좀 많이 갖고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브렉시트는 이 정도로 할게요. 브렉시트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뭐 지금 말해봐야 엄청 싸울 것 같으니까. 브렉시트가 아니라, 저는 사실 이 비디오를 옛날부터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딱 두 개를 말할게요. 두 개를. 일단은 하나는
제가 알고 있는 개발자 중에 되게 잘하는 개발자가 있어요. 그 개발자가 어떤 애냐면 자기 혼자 아키텍트 나오고 프로그램도 남들보다 3배, 4배는 빠르고 실제 품질도 정말 좋게 나와요. 제가 정말 저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개발자 중에 몇 손 안에 꼽히는 애인데, 이 친구가 이제 제가 이제 다른 회사에서 만난 거죠. 근데 그 친구가 그 회사에서 한 3년, 4년, 5년을 정말 회사 부도나는 거를 얘가 다 막고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회사가 정말 다 시들어갈 때 새로운 제품 하나 또 만들어 갖고, 뭐 위에서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아무거나 만들어 좀 우리 좀 구해줘 이랬는데, 만들어서 그거로 부도에서 구하고 매출을 엄청 올려서 큰 대기업까지 인수를 가게 한 애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엄청난 야근을 했고, 그냥 자기가 만드는 거에 대한 열망이 있어 굉장히 야근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는 야근을 맨날 하는데 오히려 자기 주변에는 일을 안 하고 노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야근해서 번 돈이 그러니까 얘가 진짜 공헌하는 거, 야근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 워낙 잘하는 애니까 그 공헌도로 보면은 웬만한 시니어의 3배는 공헌을 하는 애예요. 근데 얘가 웬만한 시니어의 3배의 봉급이 높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한 많아봐야 1.5배? 그게 높은 게 전부거든요. 그러면 시니어들은 놀고 봉급 받아가는데 지는 3배로 일하고 오히려 봉급은 3배가 안 되는 거면은 상대적으로 얘는 손해를 엄청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걔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먹고 살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얘가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나가겠다 그랬어요, 회사를. 나가겠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난리가 난 거죠. 얘 없으면 회사가 망한다. 그러면서 요번에 보너스로 그냥 안 나가고 3개월만 더 있으면 5천만 원 일단 줄게. 이런 식으로 꼬시려고 했는데 얘는 됐다고. 그러고 나갔어요, 그냥. 그 순간부터 회사가 굉장히 기울어졌죠. 제가 이제 이 친구를 만나게 된 건 이 친구가 그 회사를 때려치고 나간 뒤에 제가 몇 년 뒤에 회사를 들어가서 좀 다시 조금 저도 구했다가 이제 나온 케이스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냥 어떻게 다른 사람 통해서 저하고 연결이 돼서 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간 순간부터 회사가 급격히 몰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참, 회사의 입장? 직원의 입장에서 똑같은 건데 어찌 보면은 한 명 잘하는 애를 제대로 된 대우를 안 해주고 어떻게 걔의 뭐랄까 등골을 좀 뽑아 먹으면서 자기들만 좀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다가 어느 순간 걔가 그냥 기분 나빠하고 나가버리니까 오히려 다들 이제 힘들어지고 직장도 잃고 막 이런 케이스가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한테 나중에 막 그런 죄책감을 들게 하려는 그런 플레이를 좀 했던 것 같아요, 회사 입장에서.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명확했거든요. 내가 여태까지 한 게 있고 내가 훨씬 남들보다 많이 했고 받은 거 줬고 그럼 너네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개념이었거든요. 굉장히 브렉시트하고 좀 비슷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한국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 저도 올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최저임금이 올라간다는 거는 인건비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단순 직종의 인건비가. 그럼 여태까지 저희가 매일매일 편하게 썼던 것들의 그 가격이 다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 먹을 때도 커피 내리는 사람의 인건비를 따지면 커피값이 지금보다 올라야겠죠. 그리고 택시기사, 버스기사 이분들의 봉급도 많이 올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택시비가 지금의 2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서울이나 이런 데서 택시비를 올리겠다, 버스비를 올리겠다 그 말이 나오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되게 불평불만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왜 그러냐, 솔직히 택시나 버스를 타는 사람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산층일 거예요. 중간 80%. 그리고 이제 10%는, 그러니까 인구의 구성이 10%는 정말 잘 사는 사람, 80%는 대충 다 중간, 10%는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10% 정말 못 사는 사람 축에 있을수록 최저임금을 받고 일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10%일수록 돈을 많이 버니까 택시값이 2배가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불편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서민들이라고 하는 그 다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택시비가 오르면 불편해요. 밥값이 2배로 오르면 불편해요. 왜냐하면 밥을 사 먹어야 되니까, 밥을 2배 내고 사 먹어야 되니까, 도시락 싸오긴 싫으니까. 택시 타고 편하게 다녔는데 택시값이 오르면 버스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긴 싫으니까. 근데 지금 해외에 나가서 정말 최저임금이 높은 선진국을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그런 기본적인 서비스들이 너무너무 비싸요. 집에 배관공을 불러도 몇십만 원 깨지는 거 흔하고요. 한국에서 1, 2만 원이면 될 일들. 뭐 택시 타도 몇천 원이면 갈 거리 여기서 몇만 원 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 사람들보다는 택시도 안 타고 뭐 사람 부르는 것도 잘 안 하고 지가 직접 고쳐 쓰거나 도시락도 많이 싸서 다녀요. 밥 사 먹는 게 비싸니까. 만들어 먹는 건 싸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복지라는 게 그냥 중간이 잘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밑에부터 잘 살게 하겠다는 게 복지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그 사람도 최저임금 올리고 이러려면은 그거에 대한 부담은 전 국민이 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건 불가피한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지금 다수의 사람들, 그 다수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크고 다수이기 때문에 파워가 있는 사람들, 민주주의는 숫자로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중적인 잣대를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자한테 이걸 돈을 내라라 그래요. 너네 돈이 많지 않냐. 이거를 다 내라. 우리도 먹고 살자. 좀 부자도 돈 좀 나눠줘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로 밑에 정말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아 우리가 편하니까 이 가격 올리면 안 된다 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누가 잘 살아서 밑에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는 내가 밑에 사람일 때 포함되는 얘기고 내가 위에 사람이면은 밑에 사람 못 살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중성이 굉장히 무서워요, 사실은. 그래서 소수빙 뜯기라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나는 다수에 있는 그룹에 있으니까 나는 어느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이든 나보다 소수인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이득 볼 걸 보겠다 라는 게 저는 소수빙 뜯기가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브렉시트도 그랬고 제가 아까 말한 개발자 친구도 그랬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한국에서 현재 그 최저임금을 올리네 마네 하면서도 결국엔 택시비는 내기 싫네 뭐 이런 이상한 것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주기 위해서는 이제 부자를 증세를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까지. 그게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저는 부자들을 보면 되게 고마워요.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뭐 도로를 가거나 이러면서 그냥 그런 걸 봐요. 이제 도로 정비해 놓은 거, 도로 깨끗이 닦아 놓은 거, 무슨 나무 같은 거 다 잘 관리해 놓은 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저게 결국엔 내 세금에서 나가는 걸 텐데 우리 국민 세금에서. 저도 세금을 적게 내는 편이 아니거든요. 저도 고액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근데 가끔 의심이 들어요. 과연 내가 내고 있는 세금만큼 내가 혜택을 받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혜택을 더 받고 있진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단지 제가 뭐 세금을 낸 거에서 이제 뭐 정부 보조를 받는 걸 떠나서가 아니라 치안도 유지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황이면은 치안이 유지가 돼서 제 직장이 유지가 되고 사회적인 큰 풍파가 없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거든요. 그럼 그거를 위해서 이 정부가 쓰고 있는 모든 돈을 봤을 때 뭐 의료보험부터 시작해서 뭐 도로 닦는 거 말도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뭐 물 상수도 처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과연 그 돈을 내고 있을까라는 의심까지 들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상위 20%의 부를 가진 사람이 전체 세금의 80%를 낸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상위 10%가 전체의 90%를 낸다고 알고 있고. 그러면 정말 웬만한 사람들이면은 제가 제 세금 값어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저한테 해주는 것만큼의. 그래서 저는 그냥 부자들이 그런 의미에서 고마워요. 그거 날 내줘서 고맙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반드시 부자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만들어서 뭐 상장을 하든 뭐든 빵 터져갖고 돈 많이 버시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럼 저는 되게 고마워요. 그런 기술을 만들어줬다는 게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물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되고 싶죠. 그리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근데 저는 그래서 그렇게 돈 잘 번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움이 더 커요. 그냥 아 참 멋진 사람이라도 있고 고마움도 크고.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그럴 때 오히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자는 그냥 악하게 돈을 번 거다. 얘네는 뭔가 꼼수를 부렸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걔네가 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미 많이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저는 되게 궁금한 게 뭐냐면 어느 사회에 가든 경쟁은 있는 거고 거기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그런 가치, 그러니까 사회에서 우러러보는 가치를 취득한다고 봐요. 그게 현재는 돈이나 명예인 것 같고, 그럼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면은 솔직히 뭐 정말 부정적으로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너 부자야, 돈 내놔, 이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정말 뭔가 열심히 했고 그 사람들이 그럴 가치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러면은 나중에 뭐 그런 얘기도 나오죠. 뭐 부자는 다 부정하게 번 거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부자는 뭐 도덕이 없다느니. 근데 저는 일반 사람들한테서 도덕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해요. 솔직한 얘기로. 저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진짜 도덕에 완벽히 100% 지키고 사는 걸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뭐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도 많고, 뭐 탈세 얘기만 해도 탈세하는 숫자로 따지면 솔직한 얘기로 자영업자들이 탈세하는 숫자가 더 많아요.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 그러나 금액적으로 이제 부자가 한 번 하면 크게 하기 때문에 그쪽이 더 크다는 얘기겠지. 근데 탈세를 작게 하든 크게 하든 그건 도덕적으로 일단 틀린 건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게 되게 이중잣대라고 보고, 저는 그런 소수의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저한테 해준 것들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저는 되게 그 사람들한테 고마워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그냥 뭘 내놔라라고 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면은 어쩔 땐 하는 얘기는 또 그런 것도 한번 들어봤어요. 뭐라 그럴까, 어차피 부자들도 우리들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야 지네가 돈을 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고,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 맞아요. 근데 서로 동등하게 도움이 되는 관계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번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동등하다고 보진 않아요. 물론 부자들이 그 밑에 있는 다른 사람들 덕분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것도 맞지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부자가 있어서 뭐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뭔가 사회를 발전시키거나 열심히 돈을 뭐 국가에 낸 것 때문에 편하게 뭔가 즐기고 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서로 도움이 되는 거 있지만, 저는 확실히 그 위에 있는 소수, 그 사람들이 공헌하는 게 훨씬 크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제가 요즘 점점 AI 발전이나 머신러닝을 보면서 또 느끼는 게, 그 정말 최저임금을 받는 직업들은 굉장히 많은 게 점점 자동화가 되고 기계로 대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은 어느 순간 그렇게 많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이 되면은 과연 위에 있는 그렇게 잘 사는 뭐 경제를 돌리는 사람들한테 정말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의 의미가 좀 더 퇴색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조금 뭐 굉장히 암울한 SF 영화에서 보듯이 이제 미래는 그냥 좀 나쁘게 갈 수도 있겠는데, 그런 발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의 질이 높아지는 장점도 있었죠, 사실은. 그 부분은 아직 모르겠고, 한 가지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브렉시트이 결국 엑시트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뭐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기도 해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나는 이렇게 세금 많이 내고 살기 싫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게 되게 비윤리적인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면 남들보다 봉급을 2배 받으려면 남들보다 보통 일을 4배를 많이 해야 돼요. 제 경험상은 그래요. 그리고 남들보다 일을 4배를 많이 하면 세금이, 2배를 벌었잖아요. 남들보다 세금을 2배를 더 내요. 그럼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남들보다, 맞아요. 2배 받는 4배 일하고 세금은 2배 더 내고, 그럼 결국에는 효율로 따지면 정말 8배를 더 일해야만 그게 제대로 된 효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어찌 보면은 그만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뭐 뺏긴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뭔가를 하면서 보람을 느껴야 되잖아요. 자기가 이제 열심히 성공하면서 돈 벌면서 거기에 보람을 느끼지만, 똑같은 얘기를 세금을 내면서도 자기가 사회에 공헌하고 그거를 이제 누군가가 자기를 좋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것도 만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없어지는 순간 저는 브렉시트 엑시트 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나가버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서로 동등하게 혜택을 주고받고 있지가 않은 거니까 자기는 그냥 다른 사회 찾아서 가버리려고 가버릴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회적인 문화가 좀 그런 사람들한테 고마워하는 문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소수 삥 뜯기라는 얘기가 다수가 소수 삥 뜯는 거 이건 지금까지 위를 삥 뜯는 얘기를 했지만 정말 사회적으로 좀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뭐 최저임금 올리는 건 좋고 전 버스비 올리는 건 좋고 택시비 올리는 건 좋다고 보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온갖 오는 불편은 제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좀 뭐 한국의 집단 이기주의가 너무 강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은. 어떤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요즘 제가 보는 집단 이기주의는 그 중간에 있는 다수들이 위와 아래의 소수를 삥 뜯는 집단 이기주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되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아니면 어쩌면은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많고 밑에 있는 사람들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이제 트위터 쪽에서 엄청나게 이상한 선동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한국 소식을 트위터에서 많이 접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되게 주저리주저리 말이 많았어요. 솔직히 이 얘기하면은 네다섯 시간도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예가 많기 때문에 일단 얘기의 핵심은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하고 그 정도로 하고 끊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얘 들고 조목조목 따지면 따질 건 많은데 비디오를 몇 시간을 만들 수는 없으니. 네, 버프였습니다.